19세기 후반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오랫동안 유교적 질서와 전통으로 지탱되던 나라였지만 국경을 넘어온 새로운 세력은 그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서양의 군함은 강화도 앞바다를 드나들며 위협적으로 포성을 울렸고, 일본은 근대화의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발을 들여놓았다. 한양 거리는 변화의 기운과 불안한 소문으로 가득했으며 농촌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다. 흉년과 세금, 탐과 놀이의 횡포가 겹치며 곳곳에서 농민들은 땅을 버리고 유랑길에 올랐다. 장터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고, 산골짜기에서는 비밀리에 봉기와 의병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어떤 이는 서양 선교사가 전해주는 신학문에 희망을 품었으나 또 다른 이는 그것을 이단으로 여기고 두려움에 떨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졌고 사회는 어지러웠다. 왕실 내부 또한 평온하지 않았다. 고종은 어린 시절부터 권신들의 손에 시달리며 성장했으며 즉위 이후에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러나 조정은 개혁과 보수, 개방과 고립이라는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개화파 신하들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파는 조선의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피를 부르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명성황후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다.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려 할 때 그녀는 러시아와 접촉하며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조정 내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고, 왕실 안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는 전쟁터와 같았다. 궁궐의 깊은 곳, 화려한 기와와 장식 뒤에는 음울한 기운이 감돌았다.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렸고, 왕족들 사이에서도 알 수 없는 경쟁이 이어졌다. 정통을 이어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거리는 멀고도 가까웠다. 한 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눈 짧은 눈빛조차 의심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궁궐의 한 구석에서는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왕실의 족보와 비밀 문서가 보관된 도서각에 이상한 인물이 드나든다는 소문이었다. 때로는 서책 한 권이 자취 없이 사라지고, 때로는 기록의 일부가 알 수 없는 흔적으로 지워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실에 감춰진 또 다른 피가 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펜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불타 사라진 기록, 은밀히 지워진 이름은 종종 후대의 상상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조선 말기의 궁궐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스터리의 무대였다. 겉으로는 번듯한 정각이 빛났지만 그 뒤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알려지지 않은 왕실의 비밀 기록에 관한 이야기다. 조선 왕실의 족보에는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존재한다. 역사서에서는 완전히 지워졌지만 일부 구전과 낡은 문서, 그리고 후손들의 주장 속에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인물. 그는 본래 왕실의 피를 타고났으나 태어난 순간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가려져야 했다. 그의 탄생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불안이었다. 당시 왕실은 후계 문제로 민감한 시기를 겪고 있었다. 고종은 아직 젊었지만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고, 명성황후와 대립하는 세력이 많았다. 왕실의 혈통이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경쟁자를 의미했다. 권력의 향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불씨였다. 그래서 그는 태어난 직후 공식 족보에서 제외되었다. 기록에는 그가 단지 먼 종친 집안의 양자로 입적된 것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궁궐 안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호위무사와 내관, 시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그의 존재를 입에 올렸고 사람들은 그를 궁궐의 그림자라 불렀다. 소년 시절에 그는 총명했지만 늘 조심스러웠다. 정식 왕자들과 함께 서연에 나아갈 수는 없었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그가 손에 쥔 책은 늘 달아있었고 붓끝은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그는 한문 경전뿐 아니라 새로 들어온 서양 서적에도 관심을 보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책을 몰래 구해 읽었고 알 수 없는 외국어 문장을 따라 적으며 스스로 학습했다. 그의 성격은 외로움 속에서 다져졌다. 왕실의 연회와 공식 자리에서는 언제나 뒤편에 물러서 있었고 웃음 대신 잔잔한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그의 눈빛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래보다 성숙했고 때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궁궐에서 그의 존재는 애매했다.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으면서도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종친부의 양자로서 명목상 다른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궁궐 깊은 곳에서 생활하며 왕실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그 애매한 위치는 그에게 늘 긴장을 강요했다. 그럼에도 그는 몇몇 인물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어린 시절 궁중 서책을 관리하던 도서각의 관리와 친분을 쌓으며 고서를 접했고 학문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궁중을 드나들던 외국인 통역관과도 교류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서적과 언어였지만 그에게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열쇠처럼 보였다. 그의 외모는 기록이 엇갈린다. 어떤 이는 고종을 닮아 이목구비가 단정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명성황후의 날카로운 눈매를 빼닮았다고 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왕실의 피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인들과 시녀들은 종종 속삭였다. 저 아이는 언젠가 역사의 중심에 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왕좌에 오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예언도 함께 따라다녔다. 청년이 된 그는 더욱 신중해졌다. 말수가 적었고 대화할 때마다 은유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마치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을 두려워하듯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어떤 이는 그를 괴팍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이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말 한마디는 종종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궁궐은 그의 총명함을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했다. 그가 학문에 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그림자였다. 그는 더 깊숙이 은폐되었고 이름조차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가 남긴 흔적은 매우 적다. 단 몇 통의 편지와 낡은 서책의 메모, 그리고 후대에 전해진 증언뿐이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모이면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 그는 단순히 은둔한 왕족이 아니라 조선 말기의 비밀을 품은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후일 도서각의 화제와 그의 실종이 맞물려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관련이 깊다. 그는 학문에 파고들며 동시에 권력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인생의 궤적은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1880년대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종은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변의 제약이 너무 많았고 명성황후는 외교의 줄타기를 하면서 왕실의 안위를 지키려 했었다. 그러나 외세의 발길이 점점 거세지고 조정 내부의 균열은 깊어만 갔다. 그 무렵 궁궐의 한 복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여름밤 별빛이 희미하게 깔린 시간 궁중 도서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도서각은 단순한 서책 보관소가 아니었다. 왕실 족보, 외교문서, 비밀리에 작성된 밀서와 각종 기록이 모여있는 장소였다.
그것은 곧 조선 왕실에 숨겨진 역사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집약된 보고와도 같았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관리와 시종들이 물을 퍼나르며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은 이미 기록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타는 냄새는 궁궐 전체에 퍼졌다. 그날 밤 도서각에서 소실된 서책 중에는 단순한 서적이 아닌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 직후 조정은 화재 원인을 단순한 우연한 사고로 규정했다. 불씨가 등잔에서 옮겨 붙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궁중의 도서각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었다. 한밤중에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었다. 당시 그곳을 지키던 관리도 행방을 감춘 채 발견되지 않았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 불길 속에서 한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바로 왕실의 피를 이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인물이었다. 그의 실종은 곧 온갖 소문으로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화재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각에 불을 지른 자가 바로 그였다. 라는 말이 돌았다. 그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있었다. 반대로 그가 화재의 희생자라는 주장도 있었다. 불길 속에서 문서를 지키려다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늘 기록과 학문을 아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불길 속에서 서책을 껴안은 채 사라졌을 것이라는 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바로 그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비밀 임무를 띠고 해외로 향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위장극이었다. 도서각의 일부 기록을 없애고 동시에 그를 궁궐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이다. 화재가 벌어진 그날 밤 그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서해로 향했고 그 길로 중국이나 일본 혹은 더 멀리 서양으로 갔다는 것이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증언들도 흩어져 있다. 한 시종은 훗날 그날 밤 정각 뒤편에서 낯선 마차를 보았다. 라고 회고했다. 또 다른 내관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도서각 주변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인물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증언들은 서로 엇갈렸고 어느 것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도서각 화재가 단순한 기록의 소실이 아니라 왕실 내 권력 다툼과 직결된 사건이라고 해석한다. 사라진 문서에는 족보와 혈통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왕실에 숨겨진 혈통과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비밀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우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물의 실종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만약 그가 단순한 희생자라면 왕실은 왜 그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했을까? 또 만약 그가 밀명을 받고 떠난 것이라면 왜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의 흔적이 조선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사라진 희생자로 혹은 왕실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억했다.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삭제되었지만 바로 그 공백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이 덧붙여졌다. 오늘날까지도 도서각 화재는 조선 말기의 가장 기묘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불길이 삼켜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와 잉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정체성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한 인물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진 그 인물의 행방은 아직도 역사의 미궁 속에 갇혀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미 그 기틀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일본 제국의 발 아래 무너져 내리던 시기 한 남자가 자신을 왕실에 숨겨진 후손이라 주장하며 나타났다. 그의 등장 자체가 충격이었다.
초라한 옷차림, 그러나 손에는 오래된 서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인물의 직계 후손이라고 소개했고 그 증거로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책의 표지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고 종이 또한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도서각 화재에서 살아남은 문서일지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서책 속에는 빽빽하게 한자로 기록된 글들이 담겨 있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 당시 외세와의 관계, 그리고 왕실 내부의 갈등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글 곳곳에 숨겨진 암호 같은 구절이었다. 동쪽에 바람이 불어올 때 북쪽의 별을 따르라. 불 속에서 사라진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름이다. 나라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은 것 속에 숨어 있다. 이 구절들은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실제로 암호화된 지령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국제 정세와 대조해 보면 동쪽 바람은 일본을, 북쪽 별은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즉 왕실 내부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학자들은 이 문장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그것은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남길 메시지라는 것이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는 후손들에게 전하는 은유적인 유언. 진실은 권력의 기록에 남지 않고 오히려 지워진 이름 속에 존재한다는 고백이었다는 해석이다. 후손을 자처한 남자의 주장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그의 혈통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다만 낡은 서책과 몇 장의 초상화, 그리고 일부 구전이 그를 지지했다. 왕실과 관련된 옛 시종 집안에서는 그가 확실히 그 인물의 핏줄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단지 혼란한 시대를 이용해 신분을 조작하려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의 존재가 더욱 애매해졌다. 일본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 했기에 그의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거나 조롱했다. 그러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이야기가 퍼졌다. 왕실의 진짜 피가 아직 살아있다. 라는 속삭임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작은 희망처럼 퍼져나갔다. 광복 이후에도 이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서책을 분석하며 진위를 가리려 했지만 종이는 이미 너무 오래되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게다가 필체 역시 당시 왕실의 여러 인물들과 닮아 있어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필체의 일부에서 독특한 특징이 발견되었고 이는 바로 사라진 인물이 남긴 몇 안 되는 기록과 놀랍게도 일치했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그를 잊힌 왕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나라를 구하려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이들은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그가 외세와 손을 잡았다고 단정했다. 결국 남은 것은 한 권의 낡은 서책과 정체 모를 후손의 주장뿐이었다. 그러나 그 서책 속 암호 같은 문장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불 속에서 사라진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름이다. 이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비유로, 누군가는 왕실에 숨겨진 혈통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인다. 후손의 존재, 그리고 서책의 진실.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자리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숨겨진 왕실의 기록은 조선 말기를 둘러싼 가장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다. 도서각의 화재와 함께 사라진 인물, 후손이라 주장한 자가 내민 서책.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암호 같은 문장들. 모두가 실제했는지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명확한 결론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그 인물이 실존했으며
그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불편했기에 의도적으로 지워졌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당시 궁궐 내부의 불안한 정세와 왕실 족보의 일부가 사라진 정황을 근거로 한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민중의 상상과 전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왕실의 역사에서 비슷한 소문은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설로 치부하기에는 남아있는 기록들이 너무도 구체적이다. 첫 책 속 문장은 당대의 정치 상황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필체 또한 실제 왕실 문서와 놀라운 유사성을 지닌다. 게다가 후손이라 주장한 인물이 보여준 초상화에는 고종이나 명성황후와 닮은 듯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그의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족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남겨진 것은 오직 모호한 단서와 수수께끼 같은 기록뿐이다. 민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전해진다. 누군가는 그 인물이 화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믿는다. 서책을 껴안은 채 불길에 삼켜졌고 그의 이름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그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해외로 떠났다고 주장한다. 먼 땅에서 조선의 운명을 지키려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가 배신자였으며 외세와 내통하다가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말한다. 이렇듯 진실은 엇갈린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다. 역사는 늘 기록된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워진 이름, 불타 없어진 문서,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진실 속에 더 큰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하다. 숨겨진 왕실의 기록은 그 대표적인 예다. 만약 그 인물이 정말 존재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왕실의 그늘 속에서 이름조차 지워진 채 조국을 위해 몸부림쳤을까? 아니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의 여운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라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은 것 속에 숨어 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 역사에서 배제된 이름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들. 그것들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혹은 먼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 결국 조선 말기에 이 미스터리는 끝내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역사는 때로 질문을 던지는 데 의미가 있고 해답은 후대의 상상 속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에 알려지지 않은 왕실의 비밀 기록. 그 결말은 지금도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며 우리는 그저 잿더미 속에서 사라진 이름을 따라 상상할 뿐이다.